뉴질랜드 수도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가게가 있습니다. 중심지에 있는 대학교와 사무실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요. 오늘은 평화롭고 조용하기로 유명한 나라 뉴질랜드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인 가족이 완전히 바꿔놓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디저트 입맛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까지 도심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로즈데일로 옮겨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현지인들이 도로를 점거할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일상적이라고 하죠. 처음 이렇게 뉴질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특이한 현상을 발견한 기자는 도로를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는 재미난 해프닝도 전했습니다.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설마 헐리우드 스타나 저스틴 비버라도 온 건가요? 라는 질문에 박장대소하는 청년들이 말합니다. 아저씨, 이렇게 떠들 시간에 빨리 가서 줄이나 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워낙 인기가 많아지자 한국이 낳고 뉴질랜드가 키웠다. 이제는 와인, 양고기에 이어 뉴질랜드의 또 다른 대표 먹거리로 선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한국의 겨울철 대표 먹거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붕어빵, 오뎅 등 많은 메뉴가 있지만 사실 붕어빵은 서양인들에게는 1차적으로 모양 때문에 거부감이 들고 2차로는 팥이라는 재료가 생소하기 때문에 낯설어 한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오뎅은 생선을 소비하는 방식이 한정적인 서양의 식문화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다 피쉬케이크라는 번역이 재료와 만드는 방식을 떠올리게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한국으로 여행을 왔거나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쫀득쫀득한 호떡을 꼽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다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길거리에서 파는 흔한 간식 중 하나일 뿐인데도 호떡을 먹어본 외국인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본국에 돌아가서도 그리워한다고 하죠. 앞서 소개해드린 한국 호떡 가게는 운영한 지 무려 17년이나 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랜 세월 운영하던 가게 넘버원 팬케이크 메뉴판을 살펴보니 왜 현지인들에게 이토록 사랑받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입맛에 맞춰 조금의 가미를 한 데다 현지 물가에 비해 싼 수준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조 흑설탕 호떡은 6달러인데요.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초콜릿, 치즈, 햄 등을 사용한 메뉴도 비싸봐야 8.5불을 넘지 않는 수준이죠. 그동안 카페에서 사먹는 베이커리 정도의 디저트만 알고 지내던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호떡은 디저트계의 저변을 넓혀준 멋진 메뉴인 것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도심지에서 외곽지로 이사하는 날은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 때문에 거의 땅이 꺼질 수준이었다는 후기글도 존재할 정도죠. 그럼 잠시 도심에서의 영업 마지막 날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넘버원 팬케이크의 마지막 영업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파가 하루 종일 가게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뉴질랜드의 현지 언론인 라디오 뉴질랜드와 뉴스허브가 취재를 올 정도였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무슨 소란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클랜드 시민에게 넘버원 팬케이크는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맛과 가격의 강점뿐만 아니라 이 가게를 운영하는 한국인 부부는 오랜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요. 앞서 간단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곳의 호떡은 일반적인 한국 호떡과는 살짝 다릅니다. 한국 호떡에 각종 고기나 햄, 치즈, 파인애플, 감자 등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현지 주민들에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소문이나 결국 관광 가이드북에까지 실려 관광객까지 몰려들었다고 하죠. 이렇게 지난 17년간 자리 잡은 호떡집에서 든든하게 배를 채우던 기억을 품은 뉴질랜드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며 다시 찾고 또 찾아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영업 종료 날에도 어김없이 이 특별한 가게를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매진이 될까봐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찾아와 호떡을 한가득 사가는 뉴질랜드인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아쉬움이 섞인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루 동안 팔린 호떡만 해도 800개가 넘는다고 하죠. 주인 부부는 주문받은 호떡을 건넬 때마다 단골 손님들과 추억을 나누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올린 매출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하고요. 역시 오클랜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게이구나 싶습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넘버원 팬케이크를 운영해 온 것은 한국인 임성권 씨 가족인데요. 혈기 넘치던 30대 초반,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뉴질랜드로 이민을 온 임성권 씨는 부동산 중개업, 투어 가이드, 직장인 등 다양한 일을 거친 끝에 한국식 호떡을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마지막 생각으로 가게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던 것은 아닙니다.
한식 특유의 쫀득쫀득한 식감이 서양인들에게 익숙지 않아 좀처럼 손님이 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가게를 찾아오는 이들을 붙잡고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본 끝에 레시피를 변경하는 등 여러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서양인 입맛에 맞춰 덜 쫀득거리도록 반죽을 개선했고 호떡에 들어가는 소는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마련했죠. 최고 인기 메뉴인 레몬슈가와 단팥치즈도 이때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졌고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꾸준한 메뉴 개발과 고객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인 덕분에 지금의 넘버원 팬케이크가 있게 된 것이죠. 넘버원 팬케이크의 페이스북과 구글 페이지를 보면 이곳의 호떡을 사랑하는 뉴질랜드인들의 리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같이 칭찬 일색인데요. 2007년 대학을 다닐 때 처음으로 이 호떡을 먹게 된 순간을 기억한다. 그 후로 매주 수요일 나의 점심은 넘버원 팬케이크였다. 2018년인 지금도 여전히 이들의 호떡을 사랑한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과 아이들까지도 말이다. 너무 맛있다. 한국인 부부의 놀라운 친절함도 감동적이고 가격만 보면 과연 맛있을까 하고 의심할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맛보고 나면 중독될걸? 오클랜드에서 놀러 갔다가 우연히 먹었는데 천상의 맛이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너무 궁금해. 한국식 호떡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던데 말이야. 저는 무엇보다 학창시절 먹었던 호떡을 결혼 후 남편, 아이들과 함께 즐긴다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인데요. 오클랜드 시민들의 삶과 함께 성장해온 간식이 다름 아닌 한국인이 만든 호떡이라니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민 1세대인 임성권 씨는 이민 초기에 언어가 자유롭지 않아 행정 처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많았고 몇 년 전에는 심장이 안 좋아져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까지 있었죠.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마다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곁에서 묵묵하게 일을 도와준 아내와 각종 행정 문제와 가게 홍보 등을 도맡아서 한 두 아들이 그 주역인데요.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출이 크게 급감하지 않은 건 두 아들이 낸 배달과 비대면 판매 확대 아이디어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SNS를 활용한 인터넷 홍보도 한몫했고요. 임성권 씨는 어려운 순간마다 가족이 모두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했다. 넘버원 팬케이크는 패밀리 비즈니스의 성과라며 자랑스러워했는데요. 그는 뉴질랜드인들이 한국 사람은 음식도 잘하고 사업도 잘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겠다며 자식들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고생도 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박하지만 당찬 그의 말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열심히 살아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제 넘버원 팬케이크는 도심에서와는 달리 매장 안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된 곳으로 이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서양인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메뉴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인데요. 우리의 식문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와플, 마카롱 등 서양식 디저트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또 한국식으로 변형돼 재생산되는 것을 보면 호떡의 세계와도 결이 같은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떡이라는 개념과 우리의 추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인의 생활 속 식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호떡이, 그리고 임 사장님의 해안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